네, 오늘 저와 함께 기초탄탄 눈높이 증권을 이끌어주실 GSS의 이서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예.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예. 어제 배운 내용부터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예, 요약을 먼저 한다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서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융합해서 봐야 된다. 즉, 보완하는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적 분석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서 업종과 종목, 그 선택의 문제에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진행될 이 기술적 분석은 주식의 매매 시점, 즉 매수와 매도를 언제 할 것인가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매매에 있어서 주식의 그 성공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 그리고 실패 확률을 점차 낮춰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 성공 확률이 점차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과거의 가격 변화가 현재에 비추어서 미래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의 틀로 정형화시켜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일단 예. 차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세계는 다변화된 것처럼 그만큼 또 개발된 그런 차트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어서 서양에는 바 차트라고, 동양에서는 일본에서 창출된 캔들 차트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바 차트를 살펴보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이상한 모양으로 되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보기 힘든데요. 좌측으로 서 있는 게 시가,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양선이 되어서 하루의 등락폭, 그리고 우측으로 되는 것이 종가, 즉 들어와서 나간다라는 개념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은요, 추세적인 흐름을 찾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분석에 유용한 그런 다우 이론이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추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의 캔들 차트, 이 캔들이라는 것은 해석하면은 초죠. 네. 초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캔들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 한 개 혹은 두세 개 이렇게 연결봉으로 인해서 시장의 초기 변화, 즉 변고점을 찾도록 노력하면서, 그로 인해서 여태까지 발전된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초기 변화, 변곡점을 찾는다라면 더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또 한번 보시면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TV를 비롯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용하는 그런 차트인데요. 같은 개념에서 보면은 추세도 같은 개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봉의 모양입니다. 제가 앞으로 진행할 부분이 네네. 이런 일봉의 모양이 어떻게 되면서 그렇게 변곡점에서 하락 이후 어디에서 저점을 찾고 다시 돌려 올라가느냐, 그런 모양을 갖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 것인데요. 제일 저점에서 상승 장악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갭이 양쪽에 있는 아일랜드 갭, 최근에 보면은 상승 포화형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좀 더 열심히 들으신다라면은 앞으로 변곡점을 잡을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캔들 차트가 그러면 일본식 차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17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식 캔들 차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캔들 차트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뭐 작성법이라든지 보통 이제 양봉과 음봉 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네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좌우하는 이 주식시장, 역시 그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하루의 일중에, 그리고 주간 단위로 본다면은 주간 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하루에 어느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예, 가장 먼저 시작한 시초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하루 중에 제일 높았던 고가, 그리고 하루 중에 제일 낮았던 저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초가를 가로선으로 긋는다라면은 그 아래로 만약에 종가가 형성이 되면은 음봉이라고 해서 파란 색을 칠하고요. 그 다음에 시초가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양봉이라고 해서 종가가 캔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초가가
형성 이후 저가 그리고 종가 이후 고가 양봉의 캔들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초가보다 낮게 형성이 되면은 음봉이라고 해서 파란 선을 넣는 몸통을 갖다가 그려놓고 아래 위로 꼬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가와 저가는 이렇게 꼬리 형성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겠죠. 아래 위가 아니라 시초가가 저가가 되고 고가가 종가가 되는 그런 모양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아주 깨끗한 양봉과 음봉의 모습도 있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이 그림은 어떤 거죠? 예, 양봉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해서 시초가부터 올라가서 종가상 올라갔다, 상승 마감했다라는 개념의 매수세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음봉은 매도세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만큼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1번, 2번, 3번 숫자를 매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씩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면은 네. 매수세나 매도세의 색이 그 힘의 강도를 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차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일봉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의 힘의 강도는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의 강도는 아무래도 뭐 네.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면은 매도세가 강하고 매수세가 강하다라면은 그 길이가 더 길 겁니다. 즉, 하루의 변동폭이 더 커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길이에 따라서 그 강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강도를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요,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나온 양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보르즈라고 합니다. 강한 상승세. 의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매수세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형성 이후 잠깐 매도세가 출현을 했지만은 잠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양봉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면 1번보다는 2번이 좀 매수세가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3번은 그거보다 좀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지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변곡점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초가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우다가 하루의 변동폭 없이 종가를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앞으로의 시세 변곡점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3시간 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것인데 도지라고 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에는 역시 매도세가 출현이 좀 더 강도가 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의 크기가 비례해서 그날의 강도, 즉 매수세가 강했느냐, 매도세가 강했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캔들 차트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제 어떤 날짜에 음봉이나 양봉 또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온 걸 딱 봤을 때 내일 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라든지 오늘 전반적으로 힘의 세기가 어땠구나라고 딱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번식 캔들 차트에서는 1개 혹은 2개, 3개로 인해서 변곡점을 찾고자 노력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두에 이렇게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 양봉이 추세 하락 후에 나온다라면은 그리고 추세 하락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 도지형이 나온다라면은 추세 변환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확률 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그날의 시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전략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일 내용들 잠깐 좀 짚어볼까요? 자세하게? 예, 여태까지 캔들 그 형성 과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캔들 하루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주 수십 가지로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추세 상승 이후 꼭지점일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추세 하락 후 저점일 가능성이 있는가 이 변곡점 이후에 어디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가 그 실질적인 전략 부분을 한번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GS에셋 이서구 대표와 함께 캔들 차트에 대해서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증권 파워골드러시의 최경입니다. 최근 상위권 참가자들이 매매한 종목을 살펴보면 테마주나 개별주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야 하는 수익률 대회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하실 때는 여전히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변동된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2000리그입니다. 네, 오늘 주식 2000리그 확인해 보겠는데요. 진짜근성님이 어제에 이어서 121.69%의 수익률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계십니다. 한방으로님과 헐림도 97%와 94%대의 수익률로 각각 3계단씩 오르면서 2위와 3위에 올랐고요. 동대문얼크님과 안국공주님은 93%대의 수익률로 2계단씩 하락해서 나란히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매매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매매하신 종목을 보면은 1위부터 3위까지 진짜근성님, 한방으로님, 헐림 모두 헬리아텍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셨습니다. 동대문얼크님과 안국공주님은 어제에 이어서 ASE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주식 1000리그입니다. 주식 1000리그는 순위 변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1위가 JH님으로 553계단 올라서 18%의 수익률로 1위를 탈환을 하셨습니다. 2위는 3593계단 오른 분이 15.27%의 수익률로 2위를 기록하고 계셨고, 종로꼬마님과 짱175님은 신규 참가자분입니다. 3위와 5위에 각각 기록이 되셨습니다. 수익률도 158계단 올라서 4위에 기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분들이 매매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H님은 현원을 매매하셨고요. 2위와 3위에 WWW인가 종로꼬마님은 스타M을 매매하셨습니다. 4위와 5위에 오르신 분은 오늘과 내일이라는 종목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워런트리그입니다. 워런트리그는 신규 참가자분들이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나는 한다 팔님이 16.92%의 수익률로 1위에 오르셨고요. 천여올님이 16.66%의 수익률로 또 역시 신규 참가자분입니다. 2위에 올랐습니다. 제임스님은 174계단 올라서 3위에 기록이 됐고, 4위 역시 신규 참가자분입니다. 15%대의 수익률로 4위에 기록이 됐습니다. 5위에 오르신 분은 오버컴 15님으로 13.15%의 수익률로 188계단 올라서 5위에 기록이 됐습니다. 다음 리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옵션 리그는 어제와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순위를 지키고 계시고요.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1위의 선물기재님이 133.58%의 수익률을 기록하셨고, 2위의 워른님은 107.88%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옵션 대박님은 78.17%를, 4위의 운구님은 64.56%를, 그리고 5위의 윤대표님은 53%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음 리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옵션 매수 전용 리그는 모두 신규 참가자분들이 1위부터 5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소장님이 32.93%의 수익률로 1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조피디님이 14.03%의 수익률로 2위를, 꼴등님이 13.94%의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셨습니다. 4위와 5위 모두 신규 참가자분들인데요. 각각 12%대와 9%대의 수익률로 4위와 5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변동된 순위를 확인을 해봤고요. 2차 대회가 마무리되고 어제부터 3차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현대증권 파워골드러시 참가하셔서 상금과 영예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변동된 순위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 베스트 전략 시간입니다. 현대증권 이비지팀의 구영삼 대리 나오셨고요. 또 투자전략팀의 양창호 수석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베스트 종목 먼저 구영삼 대리께서 가지고 나오셨죠? 예, 오늘 그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UCC 테마의 어떤 초강세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금일 베스트 종목으로 그 주식 1000리그에서 16위에 올라와 있는 김진업님이 매수하신 IC 코퍼레이션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요즘 UCC라는 말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UCC 테마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IC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예, 동사는 시공 능력이 100위권 밖의 아주 그 중소형 건설사인데 그 도로라든지 철도 그리고 주공발주 주택공사 등 광급공사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그 이자 수익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그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서 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광급공사 위주의 소극적인 영업에서 벗어나 그 자체 사업 부분과 그다음 그 개발 사업 등으로 수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가 미흡한 그런 상황이고 최근 UCC 업체인 디지털 인사이드가 그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최근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UCC 테마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가 모멘텀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동사였던 주가 모멘텀을 알기 위해서는 그 UCC가 뭔지 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UCC라는 것은 그 사용자 제작 콘텐츠로서 그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를 자신의 그 미니 홈피라든지 블로그 등의 어떤 인터넷상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시장이 그 유저, 즉 그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그 올 대선을 앞두고 그 UCC가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UCC 관련 종목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그리고 강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일 그 UCC 테마와 관련하여 총 8개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초강세를 보였는데 이처럼 새로운 테마가 그 형성되어서 테마주의 어떤 편성을 할 때는 항상 가장 강한 그리고 어떤 대장주 성격의 종목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종목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그 초강세를 보일 때는 가장 강하게 가장 먼저 오르면서 그 시세를 주도하는 종목이 나중에 조정받을 때도 가장 늦게 주가가 가장 늦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마주에 동참을 하신다면은 이런 가장 강한 대장주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그 동사를 비롯해 가지고 그 오늘과 내일 그리고 가비아 이런 종목들이 주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와 같은 UCC 테마주들의 초작에는 약간의 어떤 우리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선 그 UCC를 이용한 수익 모델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광고가 수익원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일부 선두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구색 맞추기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또 그 관련 콘텐츠의 소유권도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업계에서는 그 네티즌 등이 그 손수 제작한 그 콘텐츠는 전체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영화라든지 그 기존 그 저작권과 관련되는 그런 저작권에 저촉되는 콘텐츠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현재 UCC가 그 인터넷의 어떤 새로운 경향으로 부각되면서 그 관련 기업들이 그 관심을 끌고는 있지만 지난 2000년대 그 인터넷 버블이 있었죠. 인터넷 버블 때와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그 UCC가 그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좀 소수에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도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투자의 어떤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측면에서 이제 동사의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그 특징이 어제 기관이 약 100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하는 등 최근에 그 기관 매수와 함께 외국인들 매수도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최근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대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상당히 그 저가로 지금 물론 이제 적자를 계속 지속해왔던 기업이라 가지고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금일 그 560원으로 그 마감을 했습니다. 동사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해 11월 그 M&A 건으로 단기 급등한 뒤에 2개월 가량 조정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UCC 테마로 그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대량 거래 수반과 함께 강한 그런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시연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지표상에서도 MACD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는 어떤 보조지표를 보면은 어떤 새로운 상승 추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기술적으로 현재의 강세 모습은 내일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난 11월 1차 상승 때의 1차 상승 기간 동안의 이상의 좀 강한 상승의 모습도
기대가 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테마주의 어떤 단기 급등 후에는 고점에서 밀릴 때 아주 또 단기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 대량 거래를 순발하면서 음봉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IC 코퍼레이션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어제 오늘 좀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에 머물렀는데요. 어제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관심을 모았던 외국인 투자들은 670억 원을 순매도하며 매수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매도의 절대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텐데요. 올해 기준으로 외국인 매도는 일평균 9,100억 원이었던 반면 오늘은 6,700억 원으로 매도세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주가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5에서 7% 올린다는 뉴스 보도가 전해지며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증권주가 마이너스 1.4%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증권주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 아무래도 어제 발표된 해외 투자에 대한 이제 확대 조치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해외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어제 해외 증권 투자를 통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는 요지의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번 조치는 외환 수급 측면에서 효과적인 원화환율 방어 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수치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약 59.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자본수지 흑자는 131억 달러 규모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2배 이상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정책을 통한 자본수지 축소 노력은 환율 하락 방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 대책으로 출연하기는 했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해외로 방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해외 펀드로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면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뉴스는 아닙니다. 오늘 증권업종이 대체로 약세를 보인 것도 이러한 심리적 위축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국내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수익을 함께 묶어서 고려할 때는 이론적으로 굳이 해외 주식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어제 얘기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3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이면서 사실 기대를 좀 가졌었거든요. 오늘은 소폭 순매도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어제 그 매수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외국인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실탄이 보강된 것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국내 유동성은 주춤한 반면 해외 유동성은 꽤나 개선되었습니다. 한국 관련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최근에 꽤 증가를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로 표현된 부분이 한국 관련 펀드로의 주간 자금 동향입니다. 이처럼 자금이 한국 관련 펀드로 꽤 큰 규모로 유입되는 이유는 어제도 잠시 CRB 지수를 통해서 보여드린 바 있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이나 원자재 중심의 이머징 국가의 리스크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됐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국제 상품 시장의 가파른 조정은 일부 엔캐리 자금을 포함한 해지성 자금이 이탈해서 IT 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흘러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소매 매출 지표를 참고할 만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소매 매출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IT 제품에 대한 소매 매출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매 매출에 고무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국내 IT 주식을 대거 순매수한 것은 꽤나 의미 있는 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 경험상
외국인 투자자들은 1월 달에, 특히 1월 달에 국내에서 주식을 많이 매수해 왔으며 올해에도 현재는 약 1,000억 원가량 순매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의 투자 전략 간단하게 한번 짜볼까요? 네, 낙폭 과대에 따라서 지난 주말 빠른 속도로 가격을 회복하던 증시가 어제와 오늘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자사주 매입 발표 등으로 증시가 받아들일 만한 그 무게감 있는 정보는 이미 다 전달이 된 상황이고요.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간 것도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유일 것입니다. 내일의 경우도 이처럼 변동성이 축소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발표가 예정된 매크로 지표나 실적 발표에서 특별한 것이 없고요. 또한 현재 우리 시장의 퍼 배수가 1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특별히 불만이라고 여길 만한 투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 예. 자, 베스트 종목 베스트 전략이었고요. 현대증권의 구영삼 대리 그리고 양창호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